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질문글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는데요, 다양성 연구글 파일에 대해서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7개월 전에 발성 연골이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통증이 심했어요. 그리고 물도 차고, 그런데 이제는 크게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자세에 따라 무릎 안쪽에 시큰거리는 통증이 있고 걸을 때 불편감이 있습니다. 제 나이가 60대인데 수술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자, 어떻게 될까요? 7개월 됐거든요. 근데 처음엔 통증이 심한데 이제는 안 아픈 거예요. 이게 항상 문제거리예요. 처음에 방향성 연골이 파열되게 되면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고 통증도 심한데 시간이 지나면 통증은 좀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어떤 자세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쓴다든지 계단 내려갈 때, 또 앉을 때 등등에서 통증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걸리는 듯한 기계적 자극 증상, 걸을 때 불편감이 있다, 뭔가 더거덕거린다, 압통이 있다. 압통이라고 눌렸을 때 아픈 거, 눌렸을 때 아픈 통증, 압통,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수술을 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20, 30대다 무조건 수술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찌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아파요. 평생 아프거든요. 20대 나이에서 계속 아픈데 80대까지 살아야 되는데 계속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남은 80년생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해줘야 되는, 60대다 그러면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되는 거죠. 60대다. 근데 이런 파일의 양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MRI를 찍어봤는데 MRI상에서 연골 파일이 아주 심해서 남아있는 게 거의 없더라, 남아있는 게 한 개도 없더라, 0%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수술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참고 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연골 수술을 하게 되면은 연골 찌어진 부위가 다 너덜너덜거리기 때문에 다 절제를 해야 돼요. 거의 절제를 하고 남아있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더 아프다라고 얘기해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더 아프다라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럴 때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만일에 MRI상에서 찌어져 있는 부위가 특정 부위로 곡소적이고 그게 좀 걸려있는 파일이다, 그만 절제를 하든지 봉합을 하면 좋아지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수술을 하는 게 맞겠죠. 절제라 하더라도 남아있는 연골이 양이 많이 남아있으면 절제하는 것이 낫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나이를 고려해야 되고 MRI를 고려해야 되고 통증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요, 어쨌든 파일이 됐고 시간이 지나서 안 아프다, 나이가 많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또 이 이학적 검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압통이 있거나 걸려서 뭔가 느낌이 있으면은 그거는 수술을 해주는 게 좀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연골 파일인데 안쪽이 아픈데 뒤쪽에 있는 뿌리 부의 기시부 파일이다, 그런 경우는 빨리 해주는 게 나아요. 어떤 수술이냐, 이런 경우 봉합을 해줘야 돼요. 봉합을 안 하게 되면은 관절염이 더 진행되거든요. 그럴 때는 절제보다는 봉합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약간 서둘러서 봉합 수술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0대다 상관없이 수술을 해주셔야 돼요. 너무 70대 넘어가게 되면 봉합도 안 돼요. 그러니까 60대다, 연골 내측 연골판의 후각 25 뿌리부 파일이다, 그런 경우에는 빨리 봉합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약을 하게 되면 이분은 MRI가 중요하고 MRI상에서 후각 기시 뿌리부 파일은 봉합을 해주고 또 연골이 찌어서 남아있는 연골이 있는데 기계적으로 걸림 현상이 있으면 요건 제거해주는 절제술을 해주시고, 그런데 파일이 너무 심해서 관절염도 심하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연골만 수술하는 거 안 하는 게 나아요. 반면에요, 다른 경우가 있는데 다리가 휘어져 있더라, 오다리가 있더라, 그럼 오다리 때문에 연골 파열이 됐더라, 그럼 오다리 수술을, 별골수를 해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또 관절염이 있더라, 그럼 그 관절염 부위에 천공술이라든지 줄기세포, 카티스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상 연골 파열로 인한 통증은 없는데 연골판이 찢어져서 말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MRI를 찍어보니까 한쪽 연골판이 아예 안 보입니다. 근데 통증은 없는데 수술 안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이게 말려 들어간 경우라면 수술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말려 들어갔다 그러면 말려 들어간 거 빼내줘야 돼요. 안 빼내주게 되면 계속 아픕니다. 제거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또 이야기를 하신 거죠. 한쪽 연골판이 아예 안 보인다 그러면요, 말려 들어간 걸 절제를 하게 되면 다 없어지거든요. 연골이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다음에 연골 한 개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절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연골 이식을 해주셔야 돼요. 말려 들어간 걸 빼내주는데 다 말려 들어갔고 없어지니까 연골 이식을 해줘야 되는, 연골 절제를 먼저 하고 연골 이식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 통증 없다는 게 또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통증이 왔으면 좀 지켜보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연골을 다 절제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연골 이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려 들어가서 연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녀석들이 그래도 그나마 쿠션 역할을 해줘요. 쿠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는 게 낫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20대는 잘 없어요. 보통은 이제 50대 이상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퇴행성으로 연골이 없어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통증이 없다 그러면 지켜보십시오. 그런데 지켜보다가 도저히 통증이 심해서 이제 걸리고 아프고 못 걷겠다, 자세 변화 시에도 덜거덕거리고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럴 때는 수술을 하십시오. 수술을 하시는 게 맞겠고, 나이가 너무 젊을 때 20, 30대인데 연골판이 아예 없다 그러면 빨리 절제를 하시고 새로운 연골판 이식을 하는 것이 나중에 관절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질문들을 좀 봤어요. 여러분들 조금 어떠세요? 이해 좀 되시고 좀 재미가 있나요? 근데 이게 제가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고민이 돼요. 이게 어떤 게 좋은 건지,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그냥 설명을 다 하는 게 좋은 건지 고민스럽긴 해요.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7주 전에 방사성 연골 봉합술을 받았습니다. 일을 곧 시작해야 되는데 일할 때 쪼그리고 앉아서 근무하시는 게 맞는데 괜찮을까요? 재발 가능성은 있을까요? 그리고 봉합술을 한 실이 1년 후에 녹아서 없어지기도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 7주 전에 방사성 연골 봉합술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6주가 지나갔거든요. 그럴 때는 목발을 떼고 보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근데 쪼그리고 앉아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다. 이거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근무하게 되면요, 연골 봉합한 부위가 다시 또 파열돼요. 그러니까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는 것은 당분간 피하셔야 됩니다. 쪼그리고 앉는 것은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환경을 피하셔야 돼요.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요, 건강한 연골도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꼬리그를 해가지고 꽝꽝꽝 찢게 되면은 결국 재발돼요. 꼬리고 앉아서 한다 그러면 제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요, 결국 재발합니다. 재발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봉합술을 하는 실, 여기 녹나요라고 했는데 이게 실의 종류가 달라요. 저는 PDS라는 녹는 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실은 금방 녹아요. 당연히 뭐 석 달이면 다 녹거든요.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1년까지 안 녹는 실은 없어요. 그런 실은 없고 대부분은 녹는다 그러면은 몇 개월 안에 다 녹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들마다 녹는 실을 흡수사를 쓰는 선생님들은 일부가 있고, 근데 대부분은 비흡수사라 그러죠. 안 녹는 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안 녹는 실은 1년이 지나도 안 녹고요, 100년이 지나도 안 녹습니다. 그 실은 계속 남아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게 좋냐 안 좋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녹는 실이 좋습니다. 안 녹는 실이 처음엔 더 세요. 당연히 안 녹으니까 텐션 더 세게 줄 수 있고 세게 봉합이 되는데, 이 녀석이 남아가지고 그리고 강한 압력으로 남은 연골을 다시 또 찢어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녹는 실로 어느 정도 초반에 봉합을 잘 해주고, 그래서 그것이 잘 유지가 되고 붓고 이 녹는 실이 녹아서 없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녹는 실이 결국은 좋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요즘에는 다 녹는 실로만 봉합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 다 해봤거든요. 다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녹는 실이 좋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 녹는 실로 저는 100%다 봉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글입니다. 자, 저는 방사성 연골 봉합술을 하고 3일째부터 걷고 있는데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일상 보행은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있잖아요, 봉합을 하게 되면은 목발을 6주를 잡는 게 좋습니다. 부분 체중 부하라고 하죠. 너무 많이 걷게 되면 안 돼요. 3일째부터 걸으셔야 돼요. 하지만 부분 체중 부하라고 그러죠. 팔짝 딛는 정도, 톡톡톡 거리는 정도만 하셔야 되지, 이거 목발 다 떼고요, 이렇게 씩씩하게 걸어 다니시면은 연골 재팔됩니다. 그러니까 6주까지는 목발 잡으시고요, 3개월까지도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셔야 되지, 봉합술을 한 부위는 잘 찢어져요. 재팔이 잘 되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셔야 돼요. 물론 안 아프다고 일상생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안 아픈 것과 붓는 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학적으로 붙을 때까지는 조심조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글 답변이 되셨나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소통하는 시간을 앞으로도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